시사모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이번에 재입고된 라니맘닷컴의 미구아라 마스크팩 3종 세트를 추천합니다. 노란색이 오리지널이고요. 빨간색은 안티에이징, 주름살 펴주는데 더 효과적이고요. 파란색은 특별히 건조한 피부,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한 좋은 마스크팩입니다. 여러분, 재구매율이 90%가 넘는 제품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남성분들의 주문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남성분들도 피부관리 하셔야죠. 라니맘닷컴 주문하시면 바로 당일날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하루, 늦어도 2, 3일 안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을 미국인들에게 우선 접종하고 그 뒤에 외국에 공급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미국 제약사의 백신을 확보하려는 한국 계획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화이자사의 백신을 긴급 사용할지 결정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검증 자문위는 효과가 95%에 이른다는 화이자사의 주장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실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먼저 접종하고 이후 외국에 백신을 제공한다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rioritizes the getting out of the vaccine to American citizens before sending it to other nations. 앞으로 30일 안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라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는 혼란스럽습니다. Frankly, I don't know, and frankly, I'm staying out of this, so I can't comment. I don't know. 미국 정부도 제약사와 계약을 통해 백신을 확보하는 만큼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나옵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에 화이자사를 제외한 대부분 제약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은 만큼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빌미로 제약사가 외국 정부에 더 무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미 제약사와 백신 구매 계약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거의 같은 시각, 바이든 당선인은 따로 회견을 열어 백신 접종 계획을 내놨습니다. At least 100 million COVID vaccine shots into the arms of the American people in the first 100 days. 트럼프, 바이든 양측의 협조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12월 9일 시사모의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LA 법원이 식당 식사 금지 권력 남용 해가지고 일단은 식당 업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면서 일단은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이 명령이 실효되는 시점이 크리스마스 이후랍니다. 가장 사실 한 대목하는 시즌이 요즘인데 어찌됐든 그래도 내려진 것만은 다행이긴 하지만 이 모양새 근데 참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쵸? 도대체 보건 당국은 누구를 위한 결정을 한 것인지 초반에 막지 못한 코로나의 확산세를 막기 위한 방법들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없이 이제는 좀 감정적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백신 투여한 지 하루 만에 영국에서 부작용에 대한 기사가 나왔네요. 자, 과거 심각한 알러지 반응 이력을 가진 2명의 접종자에게 알러지 이상 반응 현상이 나타나서 일단은 영국 같은 경우는 알러지 환자들에 대한 접종을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알러지 환자들 미국에 사는 사람들 다 알러지 갖고 있는데 그럼 맞지 말라는 건가요? 추수감사절 연휴의 여행과 모임으로 인해 코로나 수치 급증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하루 신규 감염자가 34,400명, 캘리포니아의 하루 신규 감염자가 34,4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LA 카운티도 2주 만에 2배인 8,5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주는 입원 환자 급증으로 2, 3주 안에 의료 체계 붕괴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추가 시설 확충은 물론 연방정부의 약 600명의 의료진 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병상이
병상이 모자르는 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참 많이 답답하네요. 이러는 와중에 또 산불 소식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산타클라리타 산불이 발생해서 6에이커가 전소됐고, LA 다운타운 자바 시장에서도요, 대형 화재로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비어있는 건물이라고 하는데, 다운타운에서의 화재도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경쟁에서 가장 앞섰다고 평가됐던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의 백신이 미국 보건당국의 신뢰를 잃는 바람에 승인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예, 미국 보건당국에서 승인을 해주지 지금 않고 있죠. 한국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차례 연기된 끝에 오늘 열리게 되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위원 명단 공개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데 막판까지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기 대권 선호도가 25%를 넘은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윤 총장이 25.8%로 선두에 올랐고,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똑같이 20.2%로 나타났는데요. 본인은 출마 의사도 밝히지도 않았는데 어찌됐든 야권에 지금 후보가 없는 관계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래도 막상 본게임이 시작이 되면 또 거품이 빠지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김정은 여동생이죠.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갑자기 저격을 했네요. 북한 코로나 대응 관련 방언을 망언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남측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았는데요. 좀 여정아, 신경질적으로 그러지 말고 대화로 풀자고, 응? 뭐 그렇게 좀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하니, 답답한 모습입니다. 경제 뉴스 이어지겠습니다. 듣기만 하여도 통찰력이 생기는 통키 뉴스는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스트레이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인데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이 회사가 4천억 원대의 채권까지 발행하면서, 채권 발행의 이유가 비트코인 더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시장의 반응은 썩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투자를 해야지 투기를 하느냐라는 모양새인데, 어찌됐든 이 회사가 10월 말에 167불이었는데 지금 이번 달 7일 현재, 오늘 12월 9일 현재 284불, 한 달여 동안 2배 가까이 지금 급등한 모양새를 보여주었거든요. 올라갔다 좀 내려갔죠. 여러분,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든 이 회사를 선택하시든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 그리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 미국 현지 나스닥 시장은 매도의 경고를 날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소프트뱅크 소식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자사주 취득을 통한 비상장 전환을 지금 논의하고 있답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이 소프트뱅크 그룹이 보유 자사주를 꾸준히 늘리는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비상장사로 전환되는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지금 오늘 날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1년 남짓 자사주를 사들여 손정희 회장 측 지분율이 66%에 도달하면 나머지 주주들에게 프리미엄 없이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요, 손 회장이 직접 주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회사 보유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손 회장 측 지분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현재 손 회장이 보유한 주식 지분율은 무려 27%나 되는 수준입니다. 자, 일본의 증시 규정에 따르면 지분이 66% 이상인 대주주는 통상 25% 수준인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서도 나머지 주주들에게 지분 매각을 강제할 수 있다고 좀 정해져 있답니다. 참 좀 독특한 구조네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회사의 내년 자사주 추가 매수분을 반영하면 손 회장 측 지분이 35%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반면 비상장사 전환에 반대하는 회사 내부자들도 많은데요. 이런 논의는 회의적인 시각을 또 반영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비상장 전환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등의 신용등급이 많이 하락하겠죠.
자, 어떠한 모양으로 지금 소프트뱅크가 결정을 해 나가는지 시간이 좀 지나면 드러나겠지요. 자, 빌 게이츠가 투자한 미국의 한 업체가 15분에 무려 80%, 15분 만에 80% 배터리가 충전되는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예, 폭스바겐 측이 2025년에 처음으로 전기차 생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업체는 퀀텀스케이프라고 하는 회사고요. 자신들이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가 15분 이내에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CNBC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이날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 실험 결과를 이처럼 발표하고 한 번 충전으로 약 300마일이면은요 483km, 엄청난 거리죠. 주행할 수 있고 통상적인 수명도 12년. 와, 자동차 10년 타면 많이 탄다고 하는데 엄청나네요.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급속으로 80%까지 충전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무려 1시간 걸리는 거를 4분의 1로 단축한 거죠. 엄청난 기술의 발전인데 빌 게이츠는 또 어떻게 알고 이 회사에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요? 참 있는 자들은 있는 자들끼리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관해서 여러분 한국은 아시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 등도 계속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이들에게는 회사의 운명과도 같은 거죠. 이 전고체 배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난번 테슬라도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이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이제는 내연기관 자동차, 기존에 가스 휘발유 놓고 다니는 자동차에 대한 소식은 도저히 뉴스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기차가 대세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대세인 건 확실하지만 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테슬라나 중국 전기차 3인방을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은 또 매수타임 잘 보시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CNBC 방송에 나와가지고 모든 주식이 거품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 특히 나스닥 기술주들이 굉장히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거품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주식시장의 작은 부분에서 거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에 비해 그는 현재 국채 금리 수준에서 나는 국채에는 손도 대지 않을 것이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크게 하락한 현재는 0.9%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그는 4분기 JP모건의 트레이딩 및 투자은행 부분 매출이 1년 전보다 약 20% 증가세인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에 대해서 그냥 팍팍팍 깠는데, 그죠? 지금은 미국 국채 살 타이밍이 아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도어대시 미주놀 영상에서도 올라갔는데요. 오늘 미국의 최대 음식 배달 스타트업인 도어대시가 IPO를 통해서 기업 공개죠. IPO를 통해서 드디어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게 되었습니다. 33억 7천만 달러를 조달했네요. 와, 하나 돈으로 3조 6,537억 원. 야, 기업들이 나스닥 상장을 하는 이유가 있네요.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도어대시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공모주 청약을 받은 약 3,300만 주를 주당 100불이 넘었습니다. 102달러에 매각했다고 밝혔고요. 도어대시가 처음 예상했던 공모가 수준이 90에서 95였거든요. 훨씬 뛰어넘는 수준 갈 것 같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IPO 과정에서 도입된 도어대시의 기업 가치는 390억 달러에 육박하는 셈입니다. 자, 티커는 DASH. 이번 도어대시 IPO 조달 자금은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인 빌 에크먼이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 상장을 통해 조달한 40억 달러와 스노우플레이크의 38억 6천만 달러에 이어 오늘 IPO로는 세 번째의 큰 규모입니다. 2013년에 창업한 도어대시는 미국 음식 배달 시장에서 약 1,8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해서 50%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경쟁사인 그로퍼브나 우버이츠와의 간격은 점점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어대시가 50% 이상인데요.
우버이츠는 26%, 그룹허브는 16%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도어대시는 올해 1분기에 지난해 동기보다 3배 이상 많은 19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다만 지난해 6억 6,7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9월까지는 약 1억 4,900만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근데 이 적자가 운영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상장하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적자폭인데,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1년 만에 지금 5분의 1이네요. 6억이었다가 1억이니까. 주목해볼 주식입니다. 마소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인도를 칭찬했네요. 칭찬하는 이유는 뭐냐면 디지털 금융 혁신 정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화상으로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중국 외의 나라를 들여다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인도를 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도의 시스템 혁신은 괄목할 만하며 훌륭한 본보기다. 자신의 재단 또한 디지털 금융 표준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의 유사 프로그램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는 인도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결혼하면서 이런 정책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빈곤층 지원 비용을 크게 줄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인도는 부패 척결 등을 위해 2016년 말부터 화폐 개혁을 실시한 후에 디지털 결제 및 금융 시스템을 강화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결제 플랫폼 UPI라고 하거든요. Unified Payment Interface를 출시해서 수수료 없이 온라인 결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예로부터 우린 9구단을 외우지만 이제는 18단을 외우나, 수학, 굉장히 IT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인데, 앞서 전해드렸지만 우버가 자사의 에어택시 사업 부분인 엘리베이트를 스타트업 조비 에이비에이션에 넘기면서 조비에 약 7,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미국 MBC 방송이 어저께 발표를 했거든요. 이에 따르면 조비는 이런 인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에어택시가 상용화되면 우버의 차량 호출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사는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우버는 자사의 자율주행차 사업부인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그룹 ATG도 스타트업 오로라에 매각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팔죠? 돈이 없나 봅니다. 이날 우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등으로 경영난을 겪자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술 사업 부분을 정리해 수익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의 3차 대확산세는 우버한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겪는 큰 지금 위기거든요. 좀만 더 살펴드리면 에어택시는 현재 승객 4명을 태우고 시속 200마일로 비행할 수 있는 그 비행기인데요. 2023년 앞으로 3년 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리고 현재 시범 운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FAA 미국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지는 못한 상태고요. 올해 1월 우버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계획을 체결한 현대차는 이번 조비와 우버의 거래에 대한 논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겠죠. 우버 보고 투자했는데 저걸 팔아버렸어. 위기는 위기인 것 같습니다. 보잉에서 만든 737 맥스 지금 운항 금지가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나이티드 항공 쪽에 지금 저거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제는 저 737 기사가 떠도 별로 이렇게 보잉 주식에는 큰 영향을 안 끼치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중국 내 합작 증권사 지분 100%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글로벌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중국 내 합작 증권사인 골드만삭스 가오화 증권 지분을 100%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신문은 골드만삭스의 내부 자료를 인용해서 골드만삭스가 중국 내 합작 증권사의 나머지 지분 49%를 모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현지 금융당국에 승인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를 녹음하고 있는 지금 오전 9시 서부시간입니다. 주식 한번 볼까요? 상승세로 출발했던 S&P 500, 다우 30, 나스닥 다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낙폭을 점점 키우고 있네요. 특별히 나스닥은
러셀 2000만 상승의 모습인데 0.29% 지금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별히 테슬라 오늘 많이 흘러내립니다. 마이너스 2.44, 633.99에 거래되고 있고요. 팔란티오도 27.33으로 M자형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스닥 주식들 많이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이 현재 코로나 사망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메르켈 총리가 제발 부탁이니까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캐나다도 화이자 코로나 백신 사용을 승인했고요. 지금 중국에는 억만장자, 백만장자도 아닌 억만장자가 무려 60명이나 된답니다. 근데 여기서 60명은 40세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평균 재산이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3조 7천억 원이랍니다. 3조 7천억 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와중에 중국 40세 이하 밀레니엄 세대의 억만장자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썩 좋지만은 않네요. 미국 대선 50개 주 결과가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바이든 306표, 트럼프 232표. 이쯤 되면 트럼프 대통령 인정하시고 조용히 내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뉴스 내일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